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휴메인랩 학부연구생 김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하게 될 논문은 Effects of Heart Rate Variability Biofeedback Training on Anxiety Reduction and Brain Activity, a randomized active control study using EEG로 Applied Physiology and Biofeedback 저널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2024년에 등재되었으며 저널의 수준은 Q2, IF 지수는 2.4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주요 개념으로 잡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HRV입니다. HRV는 Heart Rate Variability로 심박 변이도를 의미하며 연속된 심박 사이 시간 간격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율신경계 활성을 확인하는 바이오마커로 자율신경계가 심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자율신경계가 침체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HRV가 우울증 환자에게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그러면은 이 감소된 HRV를 어떻게 높이는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인 Heart Rate Variability 바이오피드백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피드백을 통해 HRV를 증가시키는 호흡훈련법으로 우울, 불안 등 감소에 효과적인 것이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증명이 되었으나 메커니즘은 여태까지 불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연구원들은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VNS에서 착안을 해왔는데요. VNS는 미주신경치료법으로 미주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서 몸에서 뇌로 가는 활성화를 깨워 뇌의 활성을 일깨우는 방식입니다. 미주신경의 대부분은 구심성 섬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경세포가 뇌에서 몸으로 작용하는 것과 달리 몸에서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영향이 가면 그대로 뇌에 좋은 영향이 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처럼 HRVBF도 비침습적 VNS 방식대로 작용하지 않을까가 연구자들이 제시한 가설이고 HRVBF를 통해 HRV를 상승시키며 뇌도 활성화되고 우울, 불안도 줄어들지 않을까가 연구자들의 주요 의견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EEG를 측정하여 뇌파의 변화를 확인하고 뇌가 정말 활성화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participants인데요. participants는 18세에서 30세 사이 원손잡이의 건강한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트레이트 엑사이티 스케일을 수행하여 올 점수를 지표로 나눠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외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성 불안 척도에서 낮은 불안, 정신질환 또는 뇌심장호흡기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조절된 호흡 속도로 인한 어지럽증 및 의식장애 병력이 있는 경우,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행동과제를 방해하는 신경학적 또는 시각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그를 제외하고 총 40명이 남았습니다. 이 40명들을 또 다시 나누게 된 기준은 컨트롤 그룹과 HRVBF 그룹인데요. HRVBF 호흡법이 정말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인 일반 그룹을 두어서 나누었으며 총 21명, 19명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호흡법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흡법을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HRVBF 그룹은 Resonance Frequency 즉 HRV 진폭이 최대화되는 공명 주파수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호흡법을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분당 4.5에서 6.5의 호흡 범위로 맞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드백 기반 호흡법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코로 흡기하고 입으로 호기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컨트롤 그룹은 그와 반대로 호흡을 하였는데요. RF가 아닌 범위 중에 HRV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 이 연구에서는 분당 10에서 14회 사이를 제한하였으며 이걸 맞춰서 수행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코로 흡기, 입으로 호기를 하였습니다. 두 그룹 모두 3주 동안 하루 20분 총 10회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HRVBF가 정말 우울 및 불안 안정에 효과가 있는지 대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대조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이게 낮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생체 바이오마커 지표가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ECG를 여기서는 추출을 하였습니다.
ECG 중에서도 R 인터벌을 추출한 다음에 HRV를 계산했는데요. R 인터벌은 알파와 알파 사이의 간격으로 심장이 얼마나 박동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HRV를 3개로 뽑아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High Frequency Power, 즉 호흡의 리듬을 주파수로 확인하는 지표와 Root Mean Square of Successive Difference로 R 인터벌 사이의 간격들을 계산하여 부교감 활성의 지표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SDA Standard Deviation of Normal to Normal Intervals로 전체 R들의 표준 편차 값을 구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부교감의 비중을 구하는데 치중을 두었기 때문에 SDNN에서 RMSSD가 얼마나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지를 적용하여서 전체 중 부교감의 비중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실시한 메인 태스크는 Emotional Strobe입니다. Emotional Strobe는 고정점이 우선 제시가 됩니다. 2000에서 3000ms 사이 시간이 랜덤으로 제시되고 그 이후에 40개의 표정이 띄워집니다. 이 40개의 표정은 환한 표정 16개, 혐오 표정 16개, 중립 표정 8개가 선택되어 가지고 각각 랜덤적으로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 얼굴에 지금 사진과 보시는 것처럼 3개 필터들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참가자들은 얼굴을 보면서 이 색이 어떤 색인지 그리고 그 색에 맞는 키보드를 누를 것을 제시받았습니다. 반응 시간은 자극 제시 시작부터 1200ms까지 계산되었으며 자극간 간격은 2700, 3200 또는 3700ms였습니다. 한 블록당 72개 스티뮬레이션이 실행되었으며 5개의 블록을 통해 360 스티뮬레이션을 실행하였는데 이 태스크를 실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텐셔널 바이어스를 확인하기 위해입니다. 어텐셔널 바이어스는 불안한 사람은 부정적 자극에 더 주의가 끌리게 되어 있음을 이용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는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더더욱 환한 표정에 주의가 쏠려가지고 그 머문 시간이 오래될 것을 예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HRVF 그룹에서는 이를 통해서 불안이 감소되면 이 주의 편향도 감소될 것을 기대하면서 연구자들은 이 태스크를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구자들이 측정한 것은 EEG입니다. EEG는 31개의 전극 밴드패스를 통해서 1부터 40Hz 사이로 확인하였으며 Average Reference와 ICA 처리를 거쳤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이 전처리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VPP와 LPP 추출입니다. VPP와 LPP는 ERP에서 추출한 포텐셜 중 일부로 VPP는 초기 얼굴 인식, 그리고 LPP는 지속적 주의를 나타내는 포텐셜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주의 편향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VPP와 LPP 때 강한 자극이 생성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얼굴 ERP에서 일반 중립적인 얼굴의 ERP를 빼면 이 값이 주의 편향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를 예측하면서 대조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실험 과정인데요. 연구자들은 이 호흡법이 정말 효과적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3주 동안 호흡법을 실시하기 전에 프리메저먼트 과정을 거쳐가지고 앞서 보여준 이모셔널 스트로크와 EEG 측정과 ECG를 포함한 측정을 마쳤으며 이 이후 3주 호흡법을 실시하고 다시 포스트 메저먼트에서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VS 퀘셔너리를 이용하여서 다시 한번 우울이 얼마나 감소됐고 호흡법을 얼마나 실행하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통계 처리입니다. 통계 처리에서는 투투믹스 애노바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2개 서로 다른 조건 HRVVF와 컨트롤 그룹 그리고 프로와 포스트 시간이 각각 제시되었으며 이 2개 서로 다른 조건의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HRV, EEG, 주의 편향 등의 점수에 적용하여 분류를 하였고 이 그룹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이는 경우 본페르너이로 보정을 거쳤습니다. HRVF 훈련이 뇌파에 상호작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컬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추출을 한 값을 우리는 리조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통계적 유의는 0.05 미만이었습니다. 이제 리조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HF 값을 보면은 HRVBF 그룹에서는 프리에 비해 포스트에서 300이나 차이 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그룹에서는 프리가 포스트에 비해 300이나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며 HRVBF 활용법이 HRV를 실제로 증가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attentional bias에서는 7점을 프리에서는 7.13, 포스트에서는 5.36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컨트롤 역시 15.22에서 3.88로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컨트롤 그룹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는 HRVBF 호흡법이 attentional bias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state anxiety와 treat anxiety 값 역시 확인해 보시면은 HRVPF 그룹에서도 줄어들긴 하였으나 컨트롤 그룹에서도 줄어들었으며 두 그룹 다 유의미한 큰 차이로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HRVPF 호흡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려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세 가지 이유를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 우선은 참가자들의 불안 레벨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인데요. 앞서 선행된 연구 중에서 스트롭 결과와 주의 편향 수정이 얼마만큼 연관되어 있는지를 관찰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불안 지수가 상위 2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 연구를 수행해서 대조를 비교하기에는 아무리 우울 스케일을 통해서 걸러냈다고 해도 참가자들의 불안 지수가 평균적으로 너무 높아서 그렇게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니냐 하는 가설을 연구자들은 첫 번째로 두었고요. 그 다음 번째는 Vigilance Avoidance Hypothesis로 이는 경계회피 가설이라고 불립니다. 경계회피 가설은 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이 낮은, 즉 평범한 개인에 비해 부정적인 자극에 주의를 빠르게 기울였다가 이후 이를 회피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앞서 말한 주의 편향이 일어나기는 하나 주의 편향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회피 성향도 발생을 하여 참가자들이 부정적인 얼굴에 집중을 했다가도 회피를 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고 그것이 서로 상쇄되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편향에 대한 계산이 여기서 연구자들은 주의 편향이 부정적인 얼굴에 대비해서 정상적인 얼굴에 반응 시간이 차이가 보이는 것이라 주목하여서 각 표정별 반응 시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fMRI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피지라 및 피질 영역, 예를 들어서 하전도나 성격 영역 등은 정서적인 얼굴 처리보다 중립적인 얼굴 처리에서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는 연구에서 부정적인 얼굴과 중립적인 얼굴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얼굴보다 중립적인 얼굴 처리에서 애초에 뇌가 더 활성화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매개 변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 대해서 한계를 제시하며 몇 가지 제안을 말합니다. 우선은 측정된 불안 관련 결과와 연관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참가자들의 불안 지수가 연구에 쓰이기에는 너무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애초에 설문지가 주관적이지도 않냐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들이 참가자들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참가자들 개개인의 경험에 의거하기 때문에 불안 지수가 다소 주관적이고 그에 따라서 불안 지수를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매기지 못하였다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참가자들을 모집해야 된다는 한계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울과 관련된 연구에 편향을 할 거였으면 조금 더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 역시 참가자 선정에 제한이 있었다고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더 높은 안정을 가질 때 개인이 HRVBF가 우울이나 뇌 신경 활성에 관련돼 있다는 연구를 시도한 첫 번째 논문이며, 앞서 선행된 연구들을 참고하더라도 이 연구 자체 추가적인 보완이 따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며, HRVF 호흡법이 이 우울과 연관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의의를 두면서 논문이 마무리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